뭐 핵심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강령을 그대로 지키고 갈 거냐. 뭐 그걸 그대로 지키고 간다는 것은 이재명하고 전면전을 하는 거죠. 뭐 또 그렇게 할 동력이 있느냐 라는 부분, 또 국민의힘이 이게 변화 개혁, 제 말대로 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김문수라는 혼자서, 제가 불쌍하다 그랬죠. 저는 전국을 다 다녀보니까 야, 이거는 정당도 아니다. 당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나갔는데 선거 끝난 날까지 깐족깐족하고 당에서 도지사 2번, 경남도지사 2번, 대구시장 1번, 당대표, 국회의원 5번,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은 하와이 가서 파란 옷 입었다, 빨간 옷 입었다 왔다 갔다 하고, 한덕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난 듯 당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아찔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다뤄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다 CCTV 딱 까고 그래가 출국 금지 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선거 어떻게 치러요? 대통령 후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 출국 금지 시키면 선거 못 치르잖아요. 그 친윤들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 우리 중앙당지자분들을 2시간씩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로 심각한 얘기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뒤에 걸린 대로 우리 공화당은 보수의 가치와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뭐 우리 공화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되죠. 또 이재명이 갑자기 뭐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제가 4일 만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특검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특검이 저 원래 주장했던 거지 뭐. 대법원장 30명 늘리는 거, 그다음 자기의 면소, 자기 법 처벌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면소시키는 그런 상황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범인 김민석, 반미주의자, 골수 반미주의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놨다. 이종석은 너무 친북 행강이 강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게 쫓겨난 사람이 이종석입니다. 골수 친북, 우리 말하면 공산 사회주의자인 이종석을 국정원장이 놨어요. 이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 체제를 친북, 친중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우려한 대로 미국으로부터 좀 여러 가지 축하 연락조차도 못 받는, 며칠째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 잘못하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나 김민석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미국을 못 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국민들의 목으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역화폐 한다고 30조 프로가 지역화폐 한다 그래요. 이제 1100조 시대에서 2000조 시대는 그냥 갑니다. 지난번 거부권 행사하는 여러 가지 법안만 통과시켜도 2000조 시대는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권에 우리 공화당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는 뭐, 이재명하고, 어차피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 오늘 안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 또 당을 어떻게 우리 당도 어떻게 변화해 나갈 거냐? 떨어진 동력을 어떻게 올릴 거냐?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허리띠를 어떻게 조라밀 거냐?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22일간,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혼연일체, 힘든데도 나오셔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용기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합당 문제가 많이 진행이 됐죠. 뭐 실질적으로 합당을 할 것인가 연락도 왔고, 여러 사람들이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연락이 저한테 많이 왔고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것도 우리 합당을 반대하는 쪽도 있으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반대했어요. 나머지 다 찬성했다. 한동훈계는 반대하고. 근데 대선 기간 중에 합당을 했어야 되었는데, 이낙연 미래연합인가요? 새미래. 새미래민주당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대선은 끝났고,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가 아주 임팩트 있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오늘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심각하게 2시간 동안 이렇게 논의를 했고, 그 논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글 보내드렸는데 다 보셨습니까? 고뇌의 시간, 고민의 시간을 가지자. 그런데 조금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여유로움을 좀 찾으셔라. 이제 아픈데 병원도 좀 가시고, 좀 이빨 고칠 분도, 제가 보니까 이빨 빠져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문을 안 넣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던데, 대문도 좀 빨리 고쳐가 넣고, 뭐 나름대로 우리 다리 부러져가지고 했던 분도 아직 못 나서가지고 적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유롭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챙겨보시고, 그런 동안에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오늘 이제 회의에서 우리 허병한 상임 고문님, 또 최고위원님, 시도당 위원장님들, 당의 실국장분들은 16일까지 좀 고민을 하자. 16일날 우리 연석회의 하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우리의 방향을 좀 정하면 좋겠다. 그때까지 뭐 국민의힘도 찢고 뽑고 하다가 무슨 얘기들이 나올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오늘 현충원에서 내가 김문수 후보한테는 문자로 글을 보냈어요. 그걸 뭐 공개하지는 그렇지만은, 오늘 그 현충원에서 만나서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라가 어렵고 무너지는데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의가 늦게 진행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9년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거는 거짓이다. 이건 불이고 거짓이다. 업무 기획에 의한 거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투쟁을 5년간 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많이 자제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두고 싸우고 난리할 때 우리 서울역에 그 크레인 현수막에다가 제발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마 그 연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우리 공카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때 우리 얘기를 좀 들었으면은 그게 사실은 국민의 민초들의 목소리인데 그 얘기를 안 들었죠. 서로가 서로를 저는 저렇게 원수가 되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잘못 본 거죠. 지금 문제는 한동훈이가 우리 보고 우공당하고 뭐 하면은 국민의힘이 망한다고, 우공당이 거구하고 망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동훈하고 윤석열이하고 싸울 때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게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찬성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준비 안 된 계엄에다가 우리 공화당은 계엄을 찬성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 그 계엄은 대통령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에 대한 취소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2시간 계엄했는데 그것이 향후의 계몽령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을 정도는 아니고 저는 내란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혹자들은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계엄이고 계엄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하지 않고 단지 그 계엄이 내란도 아닐 뿐더러 그 계엄으로 인한 탄핵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또한 대선 불복이고 그 또한 내란에 속한다. 대선 불복이 바로 내란입니다. 민주당의 이 불의의 대선 불복 행위, 또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 달성,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들을 국민의힘이 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강하고 제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존경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5월 10일 날 마이산에 가서 그때 이재명 김문수 후보 쫓겨났을 때입니다. 그날 저녁에 당원들에 의해서 저게 번복된다고 상상도 못하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당의 경선 후보로서 박탈될 때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동수 도와줄 수 없다. 이것은 불이고 절차상의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다. 어느 정당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정당이 있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들도 한덕수로 다 갔어. 우파 유튜브 중에서 7개나 있는 유튜브를 한덕수 다 붙었어요. 근데 우리 공화당은 그날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는 한덕수 후보,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 된다 해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 줄 아세요? 일반 정치인들, 일반 말만 떠드는 유튜버들은요, 그때 한덕수 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공화당이다. 예.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을 좀 폄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들이 우리 공화당 보고 극우라니까 우리가 극우입니까?
그러면 김문수는 우리보다 더 극우인데, 그러면 극우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떠들었나? 극우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승만 건국을 얘기하면 극우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국 강병만 얘기하면 극우라는 거야. 잘못된 프레임이죠. 우리는 그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지금까지 창당 9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강령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해서 한 번도 많이 바뀐 적이 없어요.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이게요. 정당이라는 것은 그 강령에 따라, 강령이 당의 헌법과 같은 건데 그 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의 가치가 뭐냐? 우리의 가치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들,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 반시장경제 세력들, 반자유통일 세력들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강령이에요. 그냥 용기 없이 기회주의자들 같이 요런 시류에는 요렇게 하고 저런 시류에는 저렇게 하고 그 한독수 그 밤 하루 사이에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소평한 상임 고문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당원 동지님들, 여러분들이 그 숭고한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 숭고한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솔직히 무서워요. 진짜로. 그만큼 여기 있는 가치 중심,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존심. 우리 공화당의 노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서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해나갈 거냐? 껍데기 보수들, 가짜 보수들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불의의 보수들, 자기 중심주의,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그러한 주의자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지순지결을 하게 돼. 굉장히 지고지순하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이 높은 가치에 도달해 있어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잘 나가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수백억 가진 분도 있고, 뭐, 회사에 엄청난 회사의 회장도 있고, 중그룹 회장도, 다 당원들이 서로 달라요. 정말 힘든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가치로 뭉쳐봤잖아요. 그게 동지잖아요. 가치. 쉽게 말하면 뜻. 그게 동지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 이번에 집회 가본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갈 때 박수를 치고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자 그러고, 그것도 굉장히 젊은 층들이.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변화의 인식이 바뀐 것은 너가 옳았다는 거야. 너의 가치가 옳았다는 거야. 그거를 김문수라는 후보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 가치를 실현하려고 우리는 했고, 그 과정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민주의 혁명, 이 가치의 정당, 자유와 민주와 정의와 진실과 이러한 가치의 정당을 어떻게 제대로 갈 거냐? 자, 우리 공화당 자체적으로 그냥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 껍데기 국민의힘을 우리가 장악을 해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합당을 구조를 통해서 저 변화하지 않는 구태의 정치들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 여러분, 그게
정치인과 정당과 정치의 변화, 개혁, 혁신, 쇄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거기를 가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보고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 공화당의 강령을 내려놓고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우리 공화당이 지켜왔던 그 정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차는 지금까지 9년간 우리가 봤어요. 국민들이 이제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시작. 한동훈이가 우리를 극우라하고 우공당을 해도 기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현충원 가서도 보셨죠. 이제 오른쪽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치가 되고 우리 공화당이 그 중심에 있어서 당신들이 9년 동안 했던 것을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국민의힘 당원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끌고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중차대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책무다. 오늘 제가 그랬죠. 오늘 그래서 이제 현충원 탑에서 섰으면 저는 2025년 우리는 죄인입니다. 호국 영령님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반헌법적 붉은 사회주의 독재 세력한테 나라를 뺏겼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서 이 독재 이재명의 독재, 사회주의 독재를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려고 했어요. 오늘 제가. 그 글 대신 오늘 말로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래 오래 못 갑니다. 이 극악무도한 자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아직 가치의 이념에 대한 이 가치의 존귀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여러분들의 그 숭고한 가치, 용기, 희생, 헌신을 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번 전국을 제가 대선 지원을 가면서 느낀 게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옳게 그분들 대부분 합당해라. 대부분 저거만 한동훈 저거만 저까지 전부 다 합당하라는 거예요. 합당해서 제발 국민의힘 좀 바꿔달라고. 국민의힘 저렇게 용기 없는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바꿔야지 이재명하고 싸우고 이길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 더더욱 그 목소리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회의에서 16일쯤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는 푹 놓으세요. 내려놓고 놀러도 가시고 16일까지는 보험들이가 안 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놀아도 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 허평한 장모님이나 제가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다. 저도 그래 봐요. 왜냐하면은요, 웬만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더 멋있는 분들이 우호당 당원이야. 정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진다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치면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당이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 뭐 재정적인 참여든 무슨 참여든 모든 이제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화당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우리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서 저 껍데기, 저 비굴한 저런 놈들한테 우리의 가치를 가리키고 그 가치, 우리 공화당 가치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되고 대한민국이 재편되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리 뻗고 요양을 가든 실버타운을 가든 얼굴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김문현 정책의장님이 이제 이승만 정리의 모습을 김문수 후보한테서 봤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제는 정면적으로 역사 싸움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안 상임고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 김문수 후보의 등장이 우리 공화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조원진 대통령 후보의 등장에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걸가 어떻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길을 쭉 걸어왔는데 이번만큼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다. 다음에 김문수 아니면 그 다음은 누구로 가야 되겠다. 지금 정치권들요. 국민의힘 한 줌도 안 되면 저거 앞만 떠들어도 이미 국민들은 너건 아니야. 이렇게 엑스포 경고를 날렸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 이제 그 길에 조그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 그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통일까지 만들어가는 그 길을 가보자 하는 그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뭐 제 얘기라서 제가 이런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의 프로테지가 문제가 아니고 올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청빈하게 청렴하게 살면은 바보가 아니라 올바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길을 열은 거예요. 그전에는 김문수가 조원진이고 야 그거들 막 이래가지고 아예 문을 꽉 잠가놨다가 열어보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하고 비교가 안 되네. 한동훈, 안철수, 그 다음에 뭐 홍준표, 한독수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국민들이 느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뭐 9년 했는데 뭐 5년 뭐 그거 못하겠어요. 5년 해야 되는 거지.